이 시간에는 담보물권 등기를 합니다. 자, 등기법에서 담보물권,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등기 문제 연속해서 합니다. 자, 문제 4번. 갑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을 소유의 A 부동산, B 부동산의 간명의로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의 1억 원으로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 병이 A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 5천만 원으로 채권이 등기가 돼 있고,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A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해서 갑의 채권은 완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A 부동산, B 부동산을 잡아서 공동 부동산을 잡아서 채권액 1억 원을 A 부동산에서 전부 완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A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자 병이 돈을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자, 병은 채권액 5천만 원으로 후순위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 병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갑을 대위하고자 이 B 부동산에 자, 갑의 1순위로 대위 순번을 타는 거죠. 자, 병이 갑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 부동산에 등기 기록사항이 아닌 거, 그러면 B 부동산에는 갑에 대한 내역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갑에 대한 또는 A 부동산에 대한 내역을 적어줘야 B 부동산에 갑자기 병이 올라오니까 이 병에 대한 내역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B 부동산에는 자, 병의 채권에, 그 다음에 A 부동산의 매각대금, 그 다음에 그 A 부동산의 소재지, 매각 부동산에 관련된 소재지,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전부 B 부동산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병에 대한 존속기간, 야, 채권에게 존속기간은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는 거, 답은 2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동저당권 중에 자, 1순위가 공동저당으로 잡았는데 1순위 채권자가 한쪽 부동산에서 전액을 다 변제받았을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는 자, 1순위 저당권이 잡아있던 다른 공동부동산의 대위 순번을 타는데 그 대위 받은 B 부동산에 적어줘야 할 내역은 그 매각대금과 그 다음에 채권액과 그 다음에 매각 부동산에 대한 내역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은 반드시 적어주는데, 자,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적어줄 의무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5번. 저당권의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금전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평가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의 평가액, 이 평가액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반드시 제공해줘야 됩니다. 비금전적인 것도 담보물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등기소에는 그 평가액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자, 맞는 문장이죠. 2번,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반드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도 같이 이전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민법에서 아주 중요하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당권이 이전되면 이 저당권을 인수한 자는 피담보 채권 전체를 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자체만 인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등기관은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 뜻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첨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등기관이 등기를 하겠죠. 반드시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피담보 채권과 같이 이전됐다는 것이 확인돼야 저당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자, 맞는 문장이죠. 자, 3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 기록에 채무자를 반드시 표시해줘야 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채무자와 채권액 또는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에 반드시 채무자, 그 소유자 이름이 다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로 갑니다. 자, 4번. 세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됐답니다. 자, 공동담보 목적물로 제공됐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부터 작성한다? 5개부터 작성합니다. 자, 공동담보 목록은 하나의 공적 서류입니다. 자, 그래서 신청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 작성한다 하면 틀려요. 신청자가 제출한다, 제공한다 하면 틀리는 거고,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작성합니다. 공동담보 목록은 신청자가 작성하는 목록이 아니에요.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고 등기관이 작성하는데, 공동담보 목록은 공동저당 부동산이 몇 개부터 작성한다? 5개부터 작성합니다. 자, 5개 이상부터 공동담보 목록을 등기관이 작성하지 2개, 3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숫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부터 작성한다? 5개 이상부터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됐을 때 등기관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틀린 문장입니다. 3개가 아니라 5개로 고쳐야 됩니다. 자, 5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피담보 채권도 쪼갤 수 있죠. 채권액이 쪼개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쪼개진 일부 금액이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이럴 때 등기관은 그 양도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항상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반드시 기록되어야겠죠. 자, 문제 6번.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 이 문장이 진짜 잘 나오죠. 자, 이런 문장을 열심히 반복해서 풀면 자기 것으로 됩니다.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그러면 비금전 채권이다. 그럼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된다? 평가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하다? 틀렸죠?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다. 단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 평가액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평가액을 환산할 수 있으면 비금전적인 채권도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전적인 채권이 나오면 평가액을 제공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불가능하다. 틀렸다. 틀린 문장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하다도 간다. 2번.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이 수인 놓치면 안 되죠.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도 채권액을 구분해서 적는 게 아니라 채권액은 일괄로 총액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할 경우에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해야죠. 자,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일괄로 총액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일괄로 기록한다고 해야지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채권액은 일괄로 기록이 됩니다.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이 저당권이 나왔는가 근저당권이 나왔는가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에 있어서는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왜? 저당권은 자, 증감에 대한 연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그 금액을 딱 고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변제액이나 지연이자금이 전부 책정이 되면 약정이자 금액이 전부 책정이 되면 모든 금액을 적어서 그 금액으로 담보하는 게 저당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증감의 변동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일부가 양도되면 그 금액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 변제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자,
증감에 대한 변제기 내에서도 언제든지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지만 근저당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저당권은 대의 변제라든가 일부 양도가 됐다 하더라도 증감에 대한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당권에 대한 대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에 대한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고 대의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도 가야 됩니다. 근저당권인지 저당권인지 대의 변제나 일부 양도로 인한 이전 등기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로 가야 돼요. 근저당권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당권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로 가야 됩니다. 불가능이 틀렸어요. 자,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게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됐다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이 양도됐다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담보 채권을 확정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확정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지 확정되기 전에는 이전 등기할 수 없다. 어디서? 근저당권에서. 하지만 저당권은 대의 변제나 일부 양도로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로 가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문자. 저당권인지 근저당권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근저당권은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5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이랍니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이다 하면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은 따로 있고 부동산을 제공한 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제공한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물상보증인한테 일일이 승낙받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채권자가 명의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채권자의 명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굳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승낙을 받지 않습니다. 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승낙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물상보증이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근저당권은 바로 채권자들끼리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또는 저당권 이전 등기, 담보물권의 이전 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굳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승낙을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채무자, 물상보증인의 승낙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이나 하더라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로 가면 됩니다. 자, 이상 물권법 등기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합니다.